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루 만에 또다시 20원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과 국고채 금리가 치솟으며 우리 국가 신인도 하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은 그동안 원달러 환율 급등과 고물가에도 0.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0.5%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의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 상품으로 대표적인 부도 위험 지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국가부도 위험을 크게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오르는 속도가 가팔라서 경계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외 위험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국고채 금리도 강달러의 발작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1.4%대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올해 5월에 3%대를 넘기더니 이달 들어선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수준의 4%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24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경상수지마저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대외 요인에 기인한 만큼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7%, 단기 외채 비율이 70%에 달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는 근거에서입니다. 하지만 환율, 국채금리, CDS 프리미엄 동시 상승은 원화로 된 금융자산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와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국제금융시장의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서 부분들이긴 하지만 국내도 이제 신용에 대한 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듯한 그것이 뭐 CDS도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좀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WGBI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가시화시켜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 조치를 조금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0원까지 오르며 다시 연고점을 경신하고 국고채 금리도 4.5%에 근접한 상황.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로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고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피 시장 상장사 절반, 그리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10곳 중 4곳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안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장중 한때 14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7.16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12%가 넘게 떨어진 수치인데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경기 둔화를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이 기준 금리가 동결 또는 인하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애플 이슈였습니다. 애플이 신형 아이폰 14 시리즈의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둔화로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애플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경기 침체의 그 걱정이 애플까지도 드디어 번졌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지금 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건데 맞습니다. 실제 이렇게 걱정할 만한 이슈인가요? 중국은 스마트폰의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수요도 둔화가 될 거다. 이러한 공포가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게 현실이고요. 예. 따라서 증산 계획을 접었다라고 볼 수가 어떤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것을 경기 침체에 어떤 총성이 울렸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주가가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애플이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프리미엄 제품에 좀 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판매량 자체는 작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좀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다음 달 이제 당대회가 열리고 난 뒤에는 또 경제 봉쇄가 어떻게 좀 해소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말이죠.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정부가 좀 긴박하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고요.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 유관 기관들과 함께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한 실무 회의를 마치고 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증안펀드란 증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을 통해서 조성한 단기 자금을 일컫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월에 보시다시피 10조 원 수준으로 조성이 됐었는데요. 시장이 그때 당시에 급격히 반등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실제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조직이나 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안펀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으로 돌아갑니다. 증권시장 안정기금으로 이 관련한 어떤 제도가 첫 선을 보였고 이후에 2003년, 2008년, 2020년 총 3번 이렇게 적용이 돼서 조성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뭐 긴급하게 5조 원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 먼저 이 기획재정부가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그러니까 국채 조기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불안이 커지자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를 채권 금리가 좀 높아지는 걸 막고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걸 막겠다, 이러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주요 27개국 중에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 변동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금리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런 것만 제외하면 지금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38.86bp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54.8bp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 상당히 가팔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우리만 변동폭이 좀 과도했던 건지 아니면은 경제체들이 실제로 좀 약화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 1,444원까지도 갔더라고요. 네. 이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심하다, 유독 네. 좀 심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반면에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은 최근에 의사록 보니까 주요국 통화보다는 원화 약세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네, 일종의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원화 가치가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오늘 보셨다시피 원달러 환율로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셨다시피 1,44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그런데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100.21입니다. 8월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와 유사한 수준이냐? 2012년 9월과 지금 아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을 보면 그때 당시에 1,0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가능하냐? 지금의 달러 수준이 너무 높다, 강달러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점 때문에 계속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위기감을 갖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8월 실질 실효 환율의 이 전년 대비 어떤 감소폭을 보면 5%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59개 통화 중에 6번째로 빠른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6.5% 절하가 되면서 뒤에서 네 번째의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마치 전봇대처럼 솟고 있는데 좀 이러한 속도를 봤을 때 위기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 네, 당국도 그렇다고 결코 손을 놓고 있느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올해 2, 3분기에도 아마 달러 매도를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아마 강하게 추측이 되는데, 국민연금과 또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왑 거래를 또 합의를 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이 총재가 했던 발언은 일정 정도 외환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코멘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쳐도
적어도 이 내부적으로 좀 긴장감은 좀 갖고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1,440원을 환율이 넘어섰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로 올해 3월부터 금리와 환율 상승폭을 단순 계산해봤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25bp가 상승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15.3원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2월에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각각 50bp, 50bp, 25bp 이렇게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해봤을 때 이렇다면 4분기에 원달러 환율 상단은 1,445원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1,46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지적이 공매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처럼 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대만 정부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는데 대만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비슷한 어떤 상황 인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초반 때처럼 공매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실제 지금 하락장 속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했을 때 7월 당시에 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증시 안정 기금도 활용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오늘 증시 안정 기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공매도 카드를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또 당국은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 어떤 증시 시장의 신임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예. MSCI 지수 같은 어떤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인덱스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뭐 공매도가 오히려 지나친 변동성을 줄여준다 이런 입장을 또 당국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신용거래를 한 주식이 강제 처분을 당하는 반대 매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투자자 이탈 현상 역시 당분간 계속될 조짐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시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마저 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26일 기준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52조 원으로 불과 2달 전 59조 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7조 원 가까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할 때도 꾸준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미수나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뒤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도 급증했습니다. 26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9.7%로 이달 초 5.3%와 비교하면 2배나 증가했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돈을 갚지 못하자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포기하거나 채권이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주식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주식 자체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사실은 상대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과 주가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연말까지 강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증시의 반등은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